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산 환기장치 2부가 좀 필요해서 찍은 영상이고요. 이게 둘이 같이 나온 첫 번째 영상인데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부는 좀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본 국내 환기장치였다면 오늘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방향? 뭐 그런 걸 좀 애정어린 시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환기장치라는 게 아무리 허접해도 없는 거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터가 없는 것보다는 부직포라도 있어서 외부 먼지를 막아주는 게 낫고요. 아무리 뭐 결로나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그 아주 춥지 않은 날씨에는 환기가 된다는 얘기니까 1년 365일로 보면은 그 많은 시간을 창을 닫고 있어도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아직 협회 기준에는 만족하지 못한다고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는데 저희가 좀 놓친 얘기를 댓글로 해주셔서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각본 없이 그 정연구원님하고 제가 그냥 제품의 특성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선생도 어때요? 그 없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쵸? 네, 있는 게 100번 낫죠. 100번 낫는 거죠. 네. 그 우리가 저번에 이게 이해선도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그죠? 네.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께서 좀 이해하실 거는 이런 환기장치가 아파트에 법으로 의무화되면서 그러니까 너무 좀 정밀하지 못한 기준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기준만 맞추면 이제 되는 거죠. 예전에 정 선생님이 저한테 여쭤봤지만 우리나라 환기장치 법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KS 기준에 뭐 그 정압 손실 그런 걸 보잖아요. 네.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정압 손실은 이제 필터에 있는 압력 손실을 보는 건데 네. 문제가 시험 성적서를 낼 때는 이 필터를 빼고 시험을 봤는데요. 필터의 정압 손실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파는 제품에 들어간 필터랑 네. 시험 받을 때의 필터랑 같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직포만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갈 때만 이거 하나 더 넣고 이런 식이면 그런 식인 거예요. 압손실이 없게끔 그냥 나오는 없는 거네요. 거죠. 거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설명서에도 하나도 안 써 있나 보네요. 하나도 안 써 있는 거고. 해외 제품들이 보여주는 그 정압 손실 그래프라든가 그런 게 이제 그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법망을 피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환기장치에도 통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하지 못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유사한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때도 얘기했듯이 나사를 우리 13개를 풀었나요? 네. 13개 풀러가지고 이걸 뽑았는데 그래도 이런 회사들한테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건 이게 소비자가 이게 천장에 매달려 있으니까 필터를 갈다가 다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왜냐면 뚜껑을 열면 이게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이거랑 이거를 같이 빼도록 돼 있으니까 저도 필터 갈 때 여기에 머리를 맞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데 다른 거는 그래도 여기 좀 걸쇠라도 있어서 그래도 뚜껑 열면 이거라도 안 빠지게 걔라도 덜렁덜렁 매달려. 근데 이건 이제 그런 것도 없으니 이런 거 달면 이제 밑으로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위험하죠. 위험한 상황인 거죠. 뭐 다치진 않겠지만 일단 먼지를 뒤집어. 그치, 먼지를 뒤집어 쓰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환기 시장 전체가 좀 변해야 될 거는 애당초 첫 단추를 그러니까 천정에 매달게끔 이제 아파트 설계가 되다 보니 제품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이게 불편한 거 알면서도 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엔지니어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이거 건축하는 사람들 잘못인 거예요. 원래 독일을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독일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되게 좀 심플했어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있는 건물은 다 천정형. 관리자가 없는 건물, 그러니까 단독주택, 그건 다 바닥 상층. 그러니까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냥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사실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이 사이의 누기랑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런 판형 열교환기의 가장 큰 누기 부위는 뚜껑하고 이게 만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이렇게 덮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로 흐르는 공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보고 그래도 좀,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애정의 시각이니까 난 게 이런 스펀지 같은 걸로 이걸 좀 누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판과 이 사이를 막 오고 가는 공기는 그래도 많이, 물론 이제 오늘 애정의 시간이니까 너무 그것만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이런 그래도 뭔가 생각은 있다는 거죠. 생각은. 근데 제가 아파트에 달려있는 많은 환기장치를 본 것 중에는 많은 숫자가 그냥 철판 뚜껑이 여기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스펀지도 없이요? 없이 그냥. 그러니까 뭐 일로 세는 거는 비교가 없는 거랑 애정의 시간. 그러니까 그런 제품도 허다하다. 그게 이제 안에서 풍압이 걸리면 이제 철판이 밀릴 거 아니에요. 밀리면 이제 이건 뭐 그렇죠. 기밀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지는 뭐 그런 것들도 허다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대라도 하니까 나은 거고. 외부 공기가 들어오고 내부 공기가 나가잖아요. 환기장치가.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필터는 되게 성능이 좋은 필터, 그러니까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필터를 쓰고 실내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부직포 같은 공기가 잘 통하는 필터 쓰니까 덕트 없다고 봤을 때 기계 자체로만 봤을 때는 들어오는 공기보다 나가는 공기 양이 많아질 수밖에 그렇죠. 압선실이 당연히 적을 테니까요. 그렇죠. 나가는 게 많으면 실내는 음압이 걸릴 거고 실내가 음압이 걸리면 이제 환기장치 틀어도 집은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면 기밀하지 못할 테니까 음압이라는 건 외부 공기를 끌어들인다는 거니까 침기가 있겠죠. 침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기가 환기장치 돌리면 더 심해지는 그렇죠. 음압이 걸리면 음압이 걸리는. 근데 거기다 더해서 덕트가 나가면 그러니까 대부분 환기 설계를 보면 제가 서플라이 쪽 덕트 길이보다 리턴 덕트가 항상 짧더라고요. 그렇죠. 전체 길이로 봤을 때 훨씬 짧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서플라이는 방 깊이 보통 공기를 집어넣고 리턴은 주방 쪽에서 이제 보통 주방 뒤에 베란다가 거의 열의 아홉은 다 있고 그쪽 베란다 천정에 달릴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땡겨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배관에 대한 마찰 손실도 공급 쪽이 훨씬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터 성능도 공급 쪽이 훨씬 강하고 높고요. 덕트 손실도 공급 쪽이 훨씬 크고 그러니까 둘 다 합치면 음압이 더 크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팬이 두 개가 들어오는 팬 나가는 팬 두 개가 풍량이 별도로 조절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조절되지 않으면 다 음압이죠. 봉수도 깨질 수 있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하수구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봉수가 물이 얇으니까 음압이 걸려버리면 그게 그것도 그렇고 워낙 그 오래된 아파트들 뿐만 아니고 요즘에 아파트들도 화장실의 비트 부분이 비밀이 아예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아랫집, 윗집 서로 다 뚫려 있다 보니까 이게 그쪽에서 이제 공기를 땡기다 보니까요. 이게 음압이 걸리면 그쪽에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트 내부에 조금씩 하수구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이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냄새가 실내로 이제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그것도 있고 얼마 전에 질문 게시판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기장치 틀면 담배 냄새. 난 그래서 그게 OA 쪽 그 팬에서 들어오는 냄새인 줄 알았더니 담배 피는 곳이 반대쪽에 있는. 그 결국 음압이 걸리니까 땡겨서 땡겨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다 들어올 거고. 그래서 그 서플라이 리턴이 별도로 조절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거의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제품들이. 그래서 제가 본 많은 제품들이 그게 안 됐고요. 좀 힘든 건 사용자가 그걸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돼요. 방 안에 있는 디퓨저를 이렇게 조이거나 풀러가지고 어느 정도 풍량 조절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많이 조이면 조일수록 풍속이 빨라질 테니까 소음이 날 수 있죠. 날 거고. 근데 예를 들면 그것처럼 음압이 크게 걸리면 그런 집이 있다. 분명히 많이 걸리겠죠. 많은 분들. 그럼 그 디퓨저 최대한 조절해도 그 밸런싱이 서플라이 리턴 밸런스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음 때문에 아마 아, 예, 팬의 부하가 더 커지면서 계속 그 팬은 더 세게 당기려고 그러는데 지프적에서 계속 막아주니까요. 그 풍속에 의한 풍차름이 아니고 그 팬에 걸리는 소음도 훨씬 심해질 거예요. 이렇게 왜 앞에 막아놓고 진공청소기 이렇게 뭐 막히면 그치, 갱 그치. 소리 나는 것처럼 팬의 소음도 훨씬 심해지니까요. 예. 그럼 그 덕트 내 울림도 더 네, 커질 예, 거고. 예. 그러면 결국은 그걸로는 이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서플라이 리턴을 별도로 조절되는 기능은 꼭 필수죠. 필수인 예, 거지. 예. 필수. 그게 어떻게 보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그 프리터보다도 더 네, 그렇죠. 더 예, 우선인 예, 거지. 예. 왜냐면 프리터는 굉장히 영하일 때만 네.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음압은 1년 365일. 그렇죠. 그런 예,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힘펠하고 나비엔에 다 물어봤는데 이게 아마 요청하면 알려줄 건데 이게 모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이게 컨트롤러 보이세요? 이 모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그 히든 메뉴에 들어가고 히든 메뉴에 들어가서 서플라이 리턴 풍량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대요. 근데 아마 만에 이걸 안 보시겠지만 이걸 보시는 힘펠이나 경동도 히든 메뉴에 있대요. 근데 경동은 안 알려주더라고요. 안 알려주는 게 왜 안 알려준다 그랬죠? 자기 본사에서 감리를 전부 다 하고 그 감리를 나와서 전부 다 TAB를 본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다 TV를 본다. 예, 그러니까 서플라이 리턴 풍량의 밸런스를 예, 다 본사에서 맞춘다. 나와서 다 예, 맞춘다. 예,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세요. 경동은 TAB를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경동 본사 얘기하셔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봐준다고. 그러니까 이 히든맨을 안 알려주면은 히든맨을 알려주고 그걸 하지 말든가 아니면 안 알려줬으면 그걸 해줘야죠. 예.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장 날까봐 안 된대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있어서 그거를 손대면 뭐 과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제가 막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과부하냐? 그러니까 과부하 걸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괴롭혔고 나서.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힘패드 똑같아요. 열교환 소자랑 필터랑 펜 두 개예요. 그 경동도 본질적으로 열교환 소자, 필터, 펜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열교환 환기 장치는 본질적으로 이게 고장 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팬이 이제 수명을 다하는 거죠. 뭐 한 그쵸. 5년을 가든 10년을 가든 20년을 가든. 예, 수명 다해서 그걸 교체하는 거 이외에는 고장 날 게 없죠. 없는 예, 거죠. 예. 컨트롤도 워낙 예. 단순한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두 회사의 뭐 그 어떤 경영 원칙 뭐 그런 거를 제가 뭐 간섭할 수는 없는데요. 해외 제가 알고 있는 한 해외 그 유수의 환기장치 회사들 중에 서플라이 리턴 메뉴가 히든으로 들어가 있는 회사는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오픈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처음 설치할 때 경동에서 나와서 해줬다고 쳐요. 네.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쉬운 거는 예를 들면 내가 필터를 딴 걸 쓰고 싶어. 네, 혹은 그 협회 필터 박스 쓰고 싶어. 네. 협회 필터 박스 워낙 좋잖아요. 네, 네. 저런 필터 박스는 전 세계에 없죠. 없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디자인했죠? 저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동을 쓰지만 그 필터 박스 쓰면 압력이 변하잖아요. 네. 압력 변하면 사용자가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경동 예. 본사가 또 나와주진 그렇죠.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저게 히든 메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회사 관계자가 보시면 그 메뉴 꺼내는 건 아무것도 아닌 이미 다 하드웨어적으로는 다 된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그걸 좀 오픈하셔서 좀 더 건전한 시장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뭐 경동이나 힘펠의 기술력이 딸리거나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애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목젖으로 이렇게 올라. 근데 어쨌든 그래요. 기술이야 다 충분하죠. 네,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힘펠도 워낙 이게 좀 화장실 그 배기, 네, 그러니까 제일, 배기펜 많이 시장 점유율 쓰잖아요. 1위인 예. 회사잖아요. 그 기술의 임패, 네. 믿음의 임패.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게 히든 메뉴 속에 들어간 건.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신입사원 하나가 뭐 예. 이렇게 당연히 이제
하리라 보고요. 이제 그리고 또 저희 저번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요 실내에서 들어오는 필터가 너무 헐렁거려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이제 빈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네. 필터를 끼면 이게 딱 물리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희가 쭉 봤는데 그분 말이 맞더라고요. 네, 보시다시피 필터를 낄 수 있게 네. 돼 있고 여기 필터를 끼면 이제 꽉 네, 그렇죠. 물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패시브하우스 기준이 이 실내에서 들어가는 게 G4 네, 등급이니까 G4는 부직포보다는 확실히 나은 네, 그렇죠. 등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 믿음의 힘펠, 기술의 힘펠이 좀 놓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옵션이 아니라 그렇죠. 기본으로, 예,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것 것 같습니다. 같죠. 예. 껴서 이게 딱 물리도록 네. 그것만 되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둘 다 보면 댐퍼가 있어요. 네, 댐퍼. 네. 그러니까 댐퍼라는 게 이제 환기장치 작동하지 않을 때 네. 외부에서 이제 바람이 불거나 네, 하면 예, 역풍 방지를 해주는 거죠. 네, 역풍 방지를 예, 해주고 있는데 근데 유럽 제품들은 댐퍼가 없거든요. 네, 네. 네. 그 이유가 그건 24시간 이제 쓰는 걸 전제로 만든 제품인데요. 이 제품들은 끌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그치. 전제로 만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요거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환기장치가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본질, 네. 목적 거기서 좀 약간 궤도 이탈을 그쵸. 한 예, 거죠. 예, 예.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왜 24시간 예, 맑은 예. 공기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저 스프링으로 작동되는 댐퍼가 아니고 그 전동 댐퍼로 이제 RA 쪽에서 고온이 감지됐을 때 셧다운 시켜서 그냥 들어오는 공기를 이제 막아버리고 나가는 공기도 막아버리는 그런 기능은 그런 걸 위한 댐퍼는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화재를 이제 화재. 화재에 대비하는. 그럼 이제 경동은 어쨌든 보고 되게 놀랐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런 제품. 네, 굉장히 완성도도 높고 네. 네, 정말 잘 만든 제품인 것 같습니다. 힘펠이 90만 원 정도. 얘가 175만 원인가 8만 원인가에 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한데 이제 시공기가 포함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시공을 빼면 한 120만 원. 네, 네. 그래서 30만 원 정도 차이니까 힘펠이 조금 더 분발을 네,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PP 소재로 금형을 떴다는 것 네. 자체가 이거 한 번 뜨면 매덕 그냥 날아가니까 네, 그렇죠. 예. 꽤 애를 많이 쓰긴 했는데 어쨌거나 요게 나왔으니까 네. 요것도 뭔가 마음은 아프겠지만 직원 한 분이 좀 총대 매야죠. 근데 이제 이거 보고 제가 좀 그래도 경동도 어쩔 수 없다기보다 어쨌든 한 게 이제 이 센서 네. 여기 보면 이제 PM 2.5 적혀 있으니까 미세먼지 네. 측정되고 CO2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네. VOC니까 휴발성 유기화합 네. 그러니까 그 농도를 재가지고 이제 풍량을 자동 네. 조절하겠다는 건데 이제 엔지니어분들은 다 아세요. 이제 이게 마케팅일 뿐이라는 네. 거. 이제 이게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 이게 만약에 안방에 달려 있으면 주방 쪽은 되게 공기가 안 좋은데 네. 안방을 재니까 환기장치가 그러니까 약하게 돌을. 네. 또 이게 또 만약에 주방 쪽에 가 있으면 잘 때 정작 필요한 건 안방인데 네. 얘가 이제 주방 농도를 재니까 그렇죠. 이제 안 예, 돌아가는 예, 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인 네. 거니까 사실 이게 각방마다 다 네, 각방 제어가 다 되면서 이것도 다 따로 되고 있어야 되는 있어야지 거죠. 진정한 예, 의미가 예, 예. 있는 거니까 이건 그래도 모양은 이쁘니까 네. 뭐 그 집들이 할 때 네. 뭐 딱 올려놓으면 네. 뭐 좀 뽀대 네, 있잖아요. 간지나잖아요. 간지나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용도. 뭐 그 이상의 가치는 네. 이제 없는 거죠. 또 이 센서 기계 안에 집어넣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집 전체 평균값. 네, 그렇죠. 예, 평균값만으로 이제 제어가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적정 풍량으로 그냥 24시간 돌면 네.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설계를 제대로 해서 그 제실자의 인원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했다라면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 전혀 의미가 없는 없는 거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사회 수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소비자의 수준, 네. 엔지니어의 수준, 네. 그 제품 공급사의 수준. 네.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래도 어쨌거나 본질적으로는 이제 영하 5도에서 멈춘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천장형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언젠가는 고장이 팬도 예, 나고, 소모성인 거니까요. 그래서 기계를 드러내야 네.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하는데 아파트는 일어난 거죠. 아파트는 좀 실외기 실외, 네. 그러니까 마감이 없는 실외기 실외, 예, 노출돼 있잖아요. 예. 그 외기에 얘기예요. 그것도 참 건축사의 죄가 너무 커요. 아마 결로를 막으려고 거기다 달아놓은 걸 수도 있어요. 어차피 외기니까. 네. 외기니까.
근데 이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이제 천장 마감 속에 기계가 네, 들어 있으니까 전공부를 해봐야 그렇죠. 네, 예, 뒷골이만 예, 하고 나중에 기계를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천정형에서 벗어나야죠. 예. 네. 벽부형으로 내려와야지. 그쵸, 네. 예. 그것도 보일러랑 똑같은 기계니까. 예, 네. 그쵸. 보일러도 늘 언제나 앞에 이렇게 다 뜯어서 네, 고칠 수 있고, 고칠 수 뭐, 있게. 수명이 10년 정도 돼서 다 되면은 뜯고 갈아야 되는 가는 경우도 거니까. 있잖아요. 이제 네.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우리나라 시장의 전반적인 수준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예. 없는 거지. 뭐 이게 경동의 예.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바닥으로 내려오고 거기서 얻어지는 게 훨씬 사실 큰 건데요. 훨씬 예, 큰 거, 예.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 훨씬 큰 거지. 근데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제품이 나왔다는 건 뭐 정말 훌륭한 거죠. 예. 컨트롤러도 굉장히 예, 심플하고 디자인도 잘 그때 살짝 나왔고요. 켜진 거 보니까 인터페이스도 되게 네. 그래픽도 예. 깔끔하고 예. 네. 분명히 잘 만든 제품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여는 것도 이 스위치 두 개로 네. 뚜껑을 열고 예, 떨어지지 않게끔 돼 있고요. 이게 예. 툭 떨어지거나 뭐 네.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뭐 세부적으로는 뭐 근데 오늘은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영하 5도에서 셧다운 되는 문제 뭐 네. 그런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서플라이 리턴이 이제 히든 메뉴.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들 이제 오픈돼야죠. 네. 예. 어쨌든 협회에서 TAB를 하고 싶어도 이제 접근할 수 없는 문제.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예. 이제 국산 제품을 예. 못 쓰게 네. 사실 강제하고 있는 건데 그건 꼭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라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 네, 그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장치를 뭐 CO2도 측정되고 이런 거에서 영하 5도에서 꺼진다라는 거는 정말 서로 언밸런스한 거죠. 예. 일단 꺼지면 얘가 이제 다 알려주잖아요. 예. 꺼지고 나면 전부 다 올라갈 텐데요. 네네. 예. 그렇구나. 근데 프리히터 있어야겠죠. 예, 프리히터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가능하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경동이나 흰펠이나 프리히터만 달리고 네. 서플라이 리턴 메뉴가 네, 올라오면 오픈돼 있으면, 예. 그건 이제 희망사항이고 반드시 해야 될 건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위한 그게 없다. 네, 메뉴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게 효율이 전열 난방 효율로 한 75% 네, 네. 뭐 조금 이하 안될 조금 거예요. 안 예, 되는 예. 뭐 73, 4 네. %인데 이게 풍량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최소한 강, 중, 약으로 예, 이제 예, 풍량이 예. 변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리니어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풍량이 올라가면 효율은 떨어지죠. 예. 당연히 떨어지고 네. 바람이 세게 지나니까 네, 네. 그리고 풍량이 약해지면 효율은 올라가죠.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 이상의 풍량이면 밤에 잘 때 추우니 네. 뭐 요건 넘지 마시라라고 네, 조언을 해드려야 하는데 매뉴얼에 아예 그 네. 흔적조차 없는 네, 거죠. 네. 없으니까 이제 그런 조언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예, 거죠. 그 디퓨저 토출구의 온도가 4도 이상인가 차이가 나면 이제 인체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라도 계산해서 뭐 그 지역의 그 실외 온도가 이제 여기를 열교환해서 들어왔을 때 그 나오는 온도를 이제 얼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사람이 그거를 느껴지지 않도록 이제 찬 바람이 안 느껴지도록 하려면 이 효율 같은 거를 풍량에 맞춰서 계산할 수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인 예.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독일의 모든 제품들이 뭐 매뉴얼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그 풍량에 따른 네. 효율 그리고 정합 손실 네, 그런 그리고, 것들이 다 뭐 소비 전력당 뭐 이거 풍량 이런 것도 다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소비자가 그럼 내가 이거 쓰면 뭐 전기를 얼마나 먹어요라고 하면은 장착하기 전에 이미 그래프상으로 다 계산이 가능한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뭔가 클리어 네, 네, 해지는 예, 거죠. 예. 서비스 예. 자체가. 근데 그게 당연히 좋은 게 그러니까 이 경동이나 흰펠 관계자분들 보시면 근데 볼까? 안 볼 거예요. 안 봐요. 엔지니어 매뉴얼을 반드시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게 그게 그 제품 피드백이 돼요. 그러니까 제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상태에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 생각으로 본인들 디자인을 네. 하는 거지 뭐 시장의 피드백 예, 전혀 없는 거죠. 예. 소비자 피드백은 있어도 막 시끄러워요, 예. 뭐 그런 건 예. 있어도 엔지니어적인 피드백은 예, 전혀 받을 없는 수가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직원 수백 명을 공짜로 둘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을 예. 그 몇 명의 연구소 직원으로만 네. 하는 이제 되게 그쵸. 불행한 예, 상황인 예,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러고 보면 유럽이 되게
좀 더 잘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예. 그래서 필드에 있는 엔지니어가 실제로 이 그래퍼가 이랬더니 네. 근데 왜 안 나오냐 그런 게 이제 그 실제 기계 회사에 피드백이 되고 네. 기계 회사는 그걸 또 다시 측정을 해보고 그런 순기능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대한 엔지니어 집단을 거의 무료에 가까운 돈으로 예. 쓸 수 있는 뭐 그런 거대한 장점을 어쨌든 우리나라 큰 회사들조차 놓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반성 뭐 그런 게 좀 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판형에 대한 네, 얘기고 네. 이제 협회에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어서 그럼 우리나라 거 뭘 써야 되냐?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을 좀 얘기를 좀 해야죠. 있어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협회에서 국산 중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네, 환영, 네. 환영의 원리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열교환 소자인 거죠. 이게 보시면 이게 되게 두꺼운 소자인데 사실은 이것도 좀 오늘의 애정에 네, 그러니까, 오늘은 네.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예. 어쨌든 이게 열교환 소자예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서플라이 팬, 리턴 팬이 저 뒤쪽에 있고 요 열교환 소자를 돌리는 작은 모터가 네.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네. 외부에서 들어온 찬 공기가 요 속에 쏙 들어가면 또 네. 얘가 계속 도니까 네. 반대로 해서 나온 따뜻한 공기가 네. 얘를 데펴주고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열교환을 예. 하는 거니까 장점은 절대로 얼지 않는 않는다. 거죠. 여기서 들어오는 찬 공기로 얘가 얼더라도 바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따뜻한 공기로 녹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셧다운 될 일이 없죠. 없는 거죠. 예, 외기 예, 온도에 예. 대해서. 근데 단점은 얘가 계속 돌고 이제 이 공기랑 이 공기랑 섞이면 안 되는 안 좋은 거죠. 안 되는 뭐 건데. 담배 냄새도 다시 들어가고 이럴 그치, 테니까요. 그치. 예. 근데 얘가 계속 돌아야 되니까 뭔가 격벽을 치기가 격벽을 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네. 들어간 네. 공기는 무조건 반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거니까. 예. 그러니까 판형으로 따지면 좀 굉장히 심한 누기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큰 단점에도 불구하고 프리터 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한다라는 그 그거죠.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예.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리터 없이 작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네. 협회에서는 이제 이것밖에는 현재로 쓸 수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게 벽부형이에요. 소비자는 정말 이걸 똑같은 모습으로 그 네. 뚜껑을 열고 뭐 기계 교체나 뭐 멘터넌스가 그렇죠.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서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천장하고. 그렇죠. 네. 처음 시공도 편하지만 네. 어쨌든 관리하기가 그렇죠. 굉장히 훨씬 편한 용이하죠. 거죠. 예. 비록 저희 회원사기는 하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가성비 높은 독일 제품이 네.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까 프리터도 있고 누기량도 굉장히 네. 하고 또 벽부형이고. 네. 그러니까 가격 차이를 따지면은 이거랑 100만 원 프리터까지 포함해서 프리터까지 100만 원 포함해서 정도. 100만 원. 예. 그러니까 저라면 네. 저라면 사실 그 100만 원 더 주고 네. 왜냐면 최소 2-30년 쓸 거니까 네. 뭐 좀 죄송스럽게 표현하긴 하나 어쨌든 좀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럼 뭐 또 추가적으로 뭐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어쨌거나 이걸 쓰시고 협회 필터 박스를 그렇죠. 써서 예, 이제 예. 내부 필터를 빼면 굉장히 저렴한 필터를 안정적으로 네. 구동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독일 게 좋긴 하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한국의 산업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니까요. 협회에서는 그래도 국산을 쓴다면 요 벽부형, 환형 네. 그런 이유로 이제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국내 저 힘펠이나 뭐 병동도 오늘 얘기자가 했던 모든 것 사실 그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네, 그냥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네. 근데 뭐 그런 시장이 좀 열렸으면 하는 네. 거죠. 근데 결국은 엔지니어라기보다는 법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걸 의무화한 순간 어쨌든 시장이 망가진 거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절대로 볼 리는 없겠지만 그 중앙정부에 계신 분하고 입법하고 있는 국회의원분들 뭔가 의무화를 할 때 의무화는 뭔가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거잖아요. 누군가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의무화 할 때는 뭐 명사 하나가 의무화된다고 세상이 결코 좋아지지 않고요. 훨씬 더 나빠질 확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들 때는 좀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국내 환기장치는 요 정도인 거고요. 3부는 이제 기대하시는 이제 해외 제품 리뷰가 나갈 텐데
저희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해외 제품 겁나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돈 되는 대로 야금야금 사 모으고 있어요. 해외 회사들이 우리 리뷰를 볼 확률이 그치 제로지. 국회의원보다 더 낮은. 아유, 그럼요. 예, 길 가다가 번개를 4번 연속으로 만든. 절대 제가 아주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처럼 소비자 중심의 아직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국산 제품을 리뷰하는데 여러 가지로 조심한 면이 있어요. 근데 해외 제품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 모아지는 대로 해외 제품 리뷰를 네. 적나라하게.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요즘 뭐 말이 많은 그 벽부형? 네. 조그맣게 벽에다 그냥 구멍 뚫어서. 하는 뭐 그것까지 리뷰를 포함할 거니까요. 뭐 시간 좀 걸리겠지만 뭐 다른 영상이 좀 더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기대해 주셔요. 장기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